한국은 시끄럽고 무례한 나라야. 일본 도쿄의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는 64세 할머니 타카노 레이코의 말입니다. 전직 여자 고등학교 교장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한국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였어요. 20여 년 전 딸의 아픈 연애 경험 때문에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갖게 된 레이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녀의 한국 유학 선언으로 시작된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 공항에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무례해라고 말하던 할머니가 마지막에는 다음에는 나 혼자 올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과연 한국의 어떤 모습이 이 고집스러운 일본 할머니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웃나라 일본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쿄 마루노우치의 고급 주택가 타카노 레이코의 저택에는 오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64세의 레이코는 전직 여자 고등학교 교장으로 평생을 규율과 질서 속에서 살아온 전형적인 보수 엘리트였죠. 그런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손녀 아오이가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할머니, 저 한국으로 유학 갈 거예요. 레이코의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21살의 아오이는 대학교 3학년으로 한국어학과를 전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레이코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레이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문화 차이와 가족의 반대로 결국 이별하게 된 딸의 모습을 보며 레이코는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갖게 되었죠. 할머니, 그건 너무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아오이가 간청했지만 레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오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 번만 같이 가보시지 않을래요? 일주일만요. 할머니가 직접 보신 후에 결정하세요.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레이코는 결국 6일간의 서울 체험 여행에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레이코는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어요. 한국은 시끄럽고 무례한 나라야. 아오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말이야.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아오이가 불안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진짜 한국은 다르다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레이코의 첫 반응은 당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시끄럽고 혼잡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 조용하면서도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레이코의 고정관념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인가요? 레이코가 혼잣말을 하자 아오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응대하는 모습을 보며 레이코는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본 레이코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서울의 도심 풍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흘렀고 밤이 되자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공기부터 다르네. 레이코의 혼잣말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품고 있던 선입견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날 아오이는 일부러 지하철을 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레이코는 내키지 않았지만 손녀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레이코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설, 명확한 안내 표지판들이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거든요. 할머니, 어떠세요? 아오이의 물음에 레이코는 대답 대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장면들은 레이코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할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승하차 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하게 유지되는 지하철 내부 환경이 그녀의 고정관념을 흔들었어요. 저런 걸 보면 참 의외네요. 레이코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자 아오이가 귀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레이코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이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현실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전통시장에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은 더욱 컸습니다. 상인들의 친근한 일본어 인사, 덤으로 주는 과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환대가 레이코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한 할머니 상인이 일본에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며 건네는 미소에 레이코는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문득 20여 년 전 딸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화만 났던 딸의 그 말이 지금에서야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한국 사람들도 정말 따뜻하죠? 아오이가 옆에서 속삭이자 레이코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한다고? 레이코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전통 한정식집에 들어선 레이코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상차림은 일본의 가이세키 요리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각각의 반찬들이 작은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있고 색깔의 조화까지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니. 레이코는 속으로 감탄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의 맛 또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섬세한 간, 신선한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지는 한 끼 식사였습니다. 어떠세요, 할머니? 아오이의 물음에 레이코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음식의 품격이 자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거든요. 나쁘지 않네요. 그때 식당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손님은 정말 오랜만이라 특별히 준비한 디저트가 있습니다. 사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전통차와 한과를 내놓았어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에 레이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코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해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배우는 입장이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한국이에요. 아오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레이코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딸이 교제했던 그 청년의 모습이 새롭게 떠올랐어요. 어쩌면 그때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레이코는 조용히 자문했습니다. 20여 년간 굳게 믿어왔던 신념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순간이었어요. 강남의 외국인 전문 병원에서의 경험은 레이코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친절한 시스템, 일본어가 가능한 간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어요.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레이코는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장비들과 체계적인 검사 과정은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있으시네요.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 문제로 고민이 있으셨나요? 특히 딸이나 손녀분 때문에. 의사의 말에 레이코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검사가 끝난 후 병원 로비에 혼자 앉아있던 레이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족을 보호한다고 믿어왔는데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옳은 일을 했던 걸까? 20여 년 전 딸의 연애를 반대했던 일, 그리고 지금까지 품고 있던 편견들이 과연 정당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오이가 다가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레이코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아오이야. 할머니가 혹시 너무 고집스럽게 살아온 건 아닐까? 할머니. 아오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오이의 한국 친구 가족에게 받은 저녁 초대는 레이코에게 가장 큰 감동을 안겨준 경험이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의 작은 거실이었지만 그곳에서 느낀 따뜻함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값졌어요. 일본에서 오신 분이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가정식 한식을 대접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졌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친구의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80대의 그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어요. 일본 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받은 도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의 말에 레이코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한국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레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모든 가족들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웃이잖아요. 친구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말했을 때 레이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처럼 자신을 환대하는 이들 앞에서 20여 년간 품고 있던 편견들이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딸이 교제했던 그 청년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을 텐데. 레이코는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그 따뜻함을 보지 못했을까? 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이틀 동안 레이코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려 노력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만난 시민들, 지하철에서 길을 알려준 청년, 한강에서 사진을 찍어준 가족들. 모든 만남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실례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한강공원에서 레이코가 처음으로 먼저 한국 사람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 가족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좋은 포토 스팟까지 알려주며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우와, 반가워요. 아이들까지 신나하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레이코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반응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길을 걷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뒤따라오던 학생이 달려와 건네준 일도 있었어요. 할머니,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그 학생의 맑은 미소를 보며 레이코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절감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오이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레이코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오이야. 할머니가 정말 고맙다. 네. 갑자기 왜요? 너 때문에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걸 알게 되었어. 한국은 무례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본 거였어. 아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이제 알아주시는군요. 미안해. 아오이야. 할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레이코는 호텔 방에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나는 한국을 잘 안다고 믿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다. 펜을 들고 있는 레이코의 손이 떨렸습니다. 20여 년간 품고 있던 편견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성급했어.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어. 일기 속에서 레이코는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귀국길 비행기에서 아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다시 한국에 안 와도 되겠죠? 레이코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다음에는 나 혼자 올 거야. 네. 사과하러 와야지. 그리고 더 배우러 말이야. 아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도쿄의 친구 모임에서 레이코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레이코, 한국 어땠어? 역시 시끄럽고 불편했지? 친구가 묻자 레이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너희들은 아직도 안 가봤어? 정말 좋은 나라야. 나는 또 갈 예정이거든. 친구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레이코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여행이었다고 말이에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